반대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LMO 활용이 탄소 중립의 실현에 바람직한가라는 논제에 관해서 LMO 활용이 탄소 중립 실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의 주요한 LMO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한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대기 중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바이오매스는 동식물과 이를 다 포함한 파생된 모든 물질로 정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에탄올은 에너지 자원으로 쓰기 위해 곡물을 발효시킨 에탄올입니다. 첫째로 바이오에탄올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효율이 낮습니다. 일정 면적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에너지 생산량과 입사하는 태양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은 그 효율은 태양 에너지의 5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농토가 필요할 것이며 이동 과정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한 에너지 작물들은 식용 작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계 식량 시장에서도 식용 식물이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한 바이오 에탄올로 사용됨에 따라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바이오 에너지를 추구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LMO를 이용한 탄소 중립은 불안정합니다. 2016년 5월 발행된 미국 국립과학원 학회지에서 LMO 작물에 관해 근현종 사이에서 유전종 확산이 일어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수평적 유전자 이동에 의해서 기존의 생태계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생태계 균형은 탄소 순환 체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는 탄소 순환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야 합니다. 또 식용식물의 경우 재배 면적 최소화를 위해 LMO를 선택할 경우 인체 영양의 불확실성까지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LMO 식품의 안전관리와 위해성 평가 수행을 법적으로 규정한 바이오 안정성 의정서에서도 발효 시기가 2003년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전에 시판된 LMO 역시 마땅한 검증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안정성 평가는 자체 실험이 아니라 개발사가 제시하는 안정성 실험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평가를 신뢰하기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을 위한 농업 개혁에 LMO 작물이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미국 게이브 브라운 농부는 토양을 되살리는 재생 농업으로 LMO 종자와 경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토양의 탄소 고정 능력을 높인 탄소 중립을 실천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0년 6월 논농사 모내기에 필요하던 경운, 로터리, 썰매질의 3단계 농장업을 생략한 최소 경운을 통해서 노동력과 생산비를 모두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체 위험이 될 수 있는 LMO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 뿐더러 큰 위험 요소를 동반해야 합니다. 탄소 순환 체계를 깰 수 있는 LMO는 탄소 중립에 이바지한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측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MO란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약자로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인데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LMO는 GMO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식물과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물질들을 바이오매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매스를 생, 화학적, 물리적 변화 과정을 통해 이를 연료로 이용하여 만들어진 에너지를 바이오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이오에너지 발전으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LMO 작물을 바이오매스로 활용할 경우 기존 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통신에서 발간하는 전력통계 속보에 따르면 2020년도 석탄 발전의 비율은 35.6%로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2015년 IEA에서 발표한 월드 에너지 아웃룩의 통계를 가지고 석탄 발전과 바이오에너지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양을 비교하자면 석탄은 1기가와트 시당 888kg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데 비해 바이오매스는 45kg밖에 생성이 되지 않아 석탄에 비해 약 5% 정도만 바이오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강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의 경우 발전을 하고 난 후에 대량의 방사선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는 땅속에 묻는 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이며 결국 이러한 폐기물 처리 방법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는 이러한 단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출연한 사탕수수 밀의 탄소 배출 재료 바이오리파이너리 공정 특허에 따르면 이 특허는 사탕수수에서 석탄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인 밀이라는 것을 에탄올과 같은 바이오 원료로 재가공합니다. 여기서 사탕수수 밀을 바이오매스를 제조하고 남은 LMO 작물의 찌꺼기로 대체하여 본다면 이 특허를 활용하여 LMO 작물을 100% 활용하여 폐기물을 아예 남기지 않고 에너지 발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기존 에너지 생산을 바이오 에너지로 대체한다면 기존에 발생하였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작물을 LMO 작물로 대체한다면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감소됩니다. LMO 작물은 일반 작물 대비 생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 작물과 같은 양을 재배 실시에 들어가는 제초제의 양이 현격히 적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LMO 작물을 재배한 농민들은 옥수수 제초제를 약 9.4%, 살충제는 약 10.4%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제초제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제초제 생산 시에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들로 LMO의 활용은 탄소 중립 실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하는 차세대의 에너지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EU 회원국에서 면적당 곡물 수확량을 비교하면 1년에 제곱미터당 8메가줄 정도의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이는 실제 다른 에너지들과 비교했을 때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약 50분의 1로 굉장히 낮은 수율인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태양광 에너지라는 게 그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태양이 그 비추는 태양 자체 에너지를 말하는 건가요? 비추는 태양 자체 에너지입니다. 그럼 일단 태양광 발전으로 하는 것은 태양 에너지의 효율보다 더 낮기 때문에 50분의 1까지는 아닐 거고, 태양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서 그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효율이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LMO는 그 날씨에 따라서 생산량이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율이 낮다는 건 좀 왜곡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LMO 작물 사탕수수의 찌꺼기를 이용해 바이오에탄올을 제조했던 것처럼 LMO 작물을 재배하고 남은 LMO 작물을 이용해 추가적으로 바이오에탄올을 제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작물에 포함된 리그닌 때문에 셀룰로스계에서는 실제로 바이오에탄올을 추출했을 때 이론적인 수치보다 더 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원자력도 만약에 그 핵폐기물을 이용해서 차세대 원전에서 최장주기 원자로 같은 것을 할 경우 결국 찌꺼기를 활용할 때는 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LMO 역시 효율이 낮아지는 건 같지만, 하지만 LMO 자체의 그 생산 과정에서 그 LMO 작물 경작지에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재처리를 하더라도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바이오에탄올 등의 에너지를 제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뭐 석탄이나 원자력 역시 그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태양광 패널 역시 그걸 이동시키고 중간에 그 패널들을 가는 것을 보면 그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것은 LMO만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친환경 에너지 역시 모두 가지는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또한 그 바이오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날씨 등의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도 수율이 다른 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높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데요.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에탄올을 이용해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면적과 더 넓은 농토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브라질에서는 LMO 등의 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연간 320만 헥타르의 숲 등이 추가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경작지를 확충하는 것이 결국 이 식물이 다시 이산화탄소를 먹기 때문에 결국은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경작지 확충할 때 열대우림 파괴 같은 것이 있지만, 열대우림 파괴에서 그 열대우림 생태계에서 보통 산소를 나무가 더 많이 얻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알려져 있지만, 네이처와 사이언스의 논문 결과에 따르면 그 아마존 생태계 내에서 보면 결국 플러스되는 산소의 양도 없으며 그냥 그 생태계 안에서는 0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걸 파괴하고 경작지를 확충하는 것이 오히려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숲의 면적을 제시하는 면적이 숲 면적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소비되는 전체 농토의 면적이기 때문에 비단 이 면적이 숲이라고만 제한하기는 어렵고, 추가적으로
갯벌이나 습지 등에서 탄소 고정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토양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갯벌에서는 그런 LMO 작물을 재배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렇다면 간첩 사업 같은 거를 예, 간척 사업 등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농토의 면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일단 저는 그게 그 간척 사업으로 확장할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 말고 그 내륙에 있는 땅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에탄올 효율이 낮다고 하셔서 아까 태양 에너지의 50분의 1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날씨로 인한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효율은 그것보다 높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 바이오매스가 식용작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 하셨는데 이는 추가 경작지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밀이나 사탕수수를 주식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곡물 가격 상승은 세계 시장에서의 변화를 이야기한 것이었고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 LMO 작물을 경작하는 면적이 늘어나면서 그 나라 국가 자체의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해당 작물이 해외로 수출되는 등 그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일어난 곡물 가격 상승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체 역량이 불확실하다 하셨고 개발사 시험의 안정성 평가에만 의존한다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위해성 검사 심사위원회 결과를 보면 개발사가 시험의 그 결과 보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위원회가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시험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를 보면 충분히 그 위원회에서 이를 위험성을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발사의 시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분명 말씀해주신 사례처럼 개발사의 실험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재검토를 요청하는 점도 있겠지만 기존의 개발사에서 제시한 자료 자체를 저희가 신뢰하기 충분히 어렵고 그 자료만을 신뢰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체 실험 없이 진행되는 현재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보면 독성 투여 시험이 있는데 이는 개발사의 시험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면 위해성 평가는 개발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별도의 절차가 존재함을 인지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인체 역량이 불확실하다 하셨는데 PCR이나 염기서열 분석법을 통해서 뭐 오프 타겟 이펙트 같은 경우에 돌연 변이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해당 돌연 변이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몸에 있는 유전자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고 대장 내에 생장하는 미생물들 사이에서의 수평적 유전자 이동을 고려했을 때 그 부분을 미리 검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그 소장이나 대장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 그 오프 타겟 이펙트가 일어났을 때 크리스퍼 가위 등을 할 때 먼저 제한 요소가 자르기 전에 그 표시를 해주는 RNA가 가서 표적을 먼저 확인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잘라서 회복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른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유전자를 넣는 방식인데 여기서 돌연 변이가 일어나도 결국 처음 말했던 RNA 덕분에 그 범위를 확보할 수 있고 돌연 변이가 일어나도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체내에서 해당 단백질이 사람의 DNA나 유전자를 바꾸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몸에 있는 대장 내의 생태계에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발언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서 찬성팀에서도 인정하여 주셨듯이 바이오 에탄올은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그 수득률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더 추가적인 농토와 더 발전된 농업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추가적인 순면적 훼손이나 토양이나 갯벌 등을 훼손하는 추가 농토 확보를 위한 자연 파괴가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양과 습지 등의 탄소 고정 능력을 고려했을 때 그 면적을 농토로 돌려서 얻을 수 있는 탄소 고정 효과는 그 토양 자체가 가진 그 가능성보다 낮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LMO 작물의 찌꺼기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과정에서 역시 기존의 낮은 수율을 낮은 수율은 이것이 가지고 가는 고질적인 문제점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 더 많은 동일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작물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토의 손실 등을 추가적인 농토의 필요성 등을 계속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오 에탄올을 상용화시키는 데 있어서 기존의 낮은 효율을
더 향상시키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단지 투입되는 LMO 작물의 양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차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 그 인체의 위해성이 가질 수 있는 점이 사람 체내에 있는 세균들의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생태계 혼란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이지 그 위해성이 사람의 DNA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님을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초제와 관련해서도 제초제의 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제초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발생하는 탄소의 양이 줄게 되고 이가 탄소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농업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비중은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16%로 다소 낮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보다는 다른 산업이나 이동 과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탄소의 배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토론자께서 바이오에탄올의 효율이 낮다 하셨는데 이는 바이오매스 기술이 전혀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를 미리 깔아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효율도 올라갈 것이고 태양에너지의 50분의 1밖에 안 돼서 효율이 낮다고 하시고 이동거리가 존재한다 하셨지만 만약 이 작물을 LMO를 통해서 광합성 방식을 바꾸게 되면 더욱더 효율적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동거리 역시 줄어들게 되고 경작지를 추가 확장하는 경우도 그 범위가 크지 않아 갯벌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가 식용작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셨는데 곡물 가격은 일단 여러 가지로 나뉘죠. 쌀이나 밀이나 사탕수수나. 그런데 애초에 그 3세대 국가에서는 이를 주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곡물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데 아프리카와 같은 경우 GMO 콩을 재배하여 생산량이 증대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할지는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기존 생태계를 파괴해서 탄소 순환이 붕괴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은 충분히 관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쪽에 LMO 경작지를 가본 결과 이중망과 길 두 폭의 공간을 띄워놓는 등 충분히 LMO가 퍼지는 것을 막아서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기존 생태계를 LMO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이 또한 다른 서울대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LMO가 생태계에 나갈 가능성도 적고 실제로 이 생태계가 LMO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탄소 순환이 붕괴된다는 구체적인 예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경운 농업을 통해서 LMO가 굳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무경운 농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전처럼 그 소의 쟁기를 이용해서 땅을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유기물을 유지하면서 농사를 짓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차적인 수단일 뿐이지 LMO와 무경운 농업을 함께 사용한다면 더욱더 효율적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까 반대측이 지적하였던 효율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더욱 줄이고 그 생산량을 더욱 늘릴 수 있어서 오히려 LMO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바이오에탄올에 처음에 지적하셨는데 바이오에탄올은 단순히 바이오에탄올만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아니고 다른 에너지도 충분히 존재하고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계속 가지고 간다 하셨는데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가지고 가는 것은 그 작물 자체의 에너지 밀도가 그 한계의 점일 뿐이지 지금 현재의 바이오에탄올의 효율이 계속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그 효율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LMO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농토와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농토 같은 경우에는 식물 공장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물 공장은 다양한 재배 환경을 조성하여 작물을 연속 생산하는 재배 시설인데 기존에는 이게 땅바닥에만 심었다면 식물 공장 같은 경우에는 땅바닥에 이렇게 레이어처럼 층층이 쌓아가지고 이런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끌어들여서 더 많은 이런 농토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더 많은 농토가 필요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면은 그 설치해야 하는 비용도 문제이고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생길 것 같은데 그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물 공장에서 생긴
만드는 데 생기는 단기적인 탄소보다는 식물 공장을 만들어서 LMO를 생산해서 LMO가 흡수하는 탄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그 같은 농작지에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된다면은 그 설치되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 설치되는 시스템에서 그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라던가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무시할 수 없는 이런 근거들, 구체적인 통계 어, 자료들. 그 일단은 인공적으로 지금 농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들만 보아도 그 시설 유지를 하는데 그 온도를 유지하거나 습도를 유지하거나 할 때도 충분히 탄소는 배출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될 때 이게 배출되는 양이 그 식물이 흡수하는 양보다 더 많다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아직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찌꺼기가 되게 수율이 낮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조금 갈수록 이런 기술들이 향상될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발전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확실한 근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뭐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스타트업이 생성이 되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충분한 기술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다면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그렇게 그 바이오 에너지에 관해서 연구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그 효율이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가 그러니까 효율이 낮아서 연구가 되는 것이 아닌 이제 효율이 낮은 이유는 지원을 별로 못 받아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준다면 이 효율은 충분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박하셨을 때 LMO가 생태계를 파괴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나 마찬가지로 식물 공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물 공장이라는 거는 실내에서 식물을 재배한다는 건데 이 실내에서 LMO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밖으로 LMO 포자 같은 것이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아가지고 생태계 파괴를 저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일단은 식물을 예로 든 것이 아니라 균을 예로 들었었는데요. 네. 저희는 그 LMO 작물에 관해 그 LMO 작물뿐만 아니라 LMO를 이용한 균도 충분히 분리를 시켜 놓았지만 이 사이에서 유전자 확산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에서 확산.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균보다는 아무래도 그 식물이 저희는 생산의 주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 식물에 좀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앞에서 태양광은 날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태양광보다는 농업 쪽이 더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닌가요? 농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비닐하우스 이런 것처럼 이런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물 공장 같은 걸 활용을 한다면 날씨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식물 공장을 설치한다고 하면은 그 식물 공장을 설치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하는 것이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보다 더 탄소 배출이 적게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식물 공장이나 그런 것들이 태양광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생산한다고 생각하신 근거나 자료가 있을까요? 일단 식물 공장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식물 공장에서 키운 식물을 가지고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 에너지가 이제 기존 태양광 에너지보다 효율이 높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양열이나 뭐 풍력 같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의 영향을 받는 데 비해 LMO 같은 생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는 날씨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1년의 양을 두고 해서 비교해서 본다면 그 태양의 이런 에너지보다 이런 바이오 에너지의 효율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경작지 확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면적을 줄이는 것은 아마존 생태계를 예로 드시면서 면적을 줄이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LMO가 일단은 숲 면적을 줄이려고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을 한다고 하신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부차적인 이유가 있는 거지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LMO가 면적을 줄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숲 면적이 줄어드는 게 더 탄소 배출과 관계가 있지 않나요? 관계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GM 콩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 개발도상국과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그 GM 콩을 대량 생산한다 해도 그게 다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개발도상국 내에서는 식량난 문제도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본인이 자의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진국으로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을 한다면 충분히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LMO 작물을 재배하는 데에는 물을 끌어다 쓴다던가 그런 관계지하고 탄소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이제 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고요. 예를 들면 뭐 태양력 같은 경우에도 태양력 판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세우고 그 공장에서 물 같은 걸 사용하면서 충분히 탄소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이는 바이오 에너지나 태양열 모두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양광은 한번 설치를 한 후에는 지속적으로 탄소를 더 필요로 하지는 않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반박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만금 쪽에 이제 태양판을 바다에 설치한 경우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이게 바다다 보니까 새가 이 판에 똥을 싸가지고 태양열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태양열을 치웠지만 이게 이틀이 되자마자 바로 또 새들이 똥을 싸가지고 태양의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의 에너지는 한 번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꾸준히 탄소를 배출하는 이제 그런 에너지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이야기했듯이 농토와 농업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식물 공장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갯벌을 파괴한다는 것은 즉 더 많은 농토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는 건데, 갯벌을 파괴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있던 그 부지에다가 공장을 생산함으로써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찌꺼기가 수율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못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는 이런 바이오 에너지나 이런 찌꺼기 활용 기술이 더욱 이런 연구를 통해 효율이 향상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생태계 파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식물을 중점으로 두었는데요. 이는 식물 공장을 역시 세움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뭐 LMO가 이런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문제점은 LMO를 야외에 이제 키워가지고 생기는 문제인데, 이 실내에 키울 경우에는 LMO 포자가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생태계 교란도 역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뭐 무경농 농장 같은 걸로 이제 LMO보다 훨씬 효율적이다거나 아니면 뭐 태양열 에너지가 이런 바이오 에너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날씨에 따라 영향을 받고,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이나 풍력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사막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산 지역으로 태양열을 충분히 설치할 수 없어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에너지가 더 적합한 대안인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 그 태양 에너지
50분의 1로 미미하다는 점에서 그것은 확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은 실험에 있는 사례입니다. 그 효율은 태양 에너지의 50분의 1이라고 그 실험 결과가 나온 사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 태양광은 그 날씨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하였지만 그 태양광은 날씨에 따라서 그 농업은 날씨에 따라서 재배의 양이 달라진다거나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태양광은 그 재배를 망친다거나 그런 일은 없고 태양광 판이 부서지거나 하는 날씨에 의해서 부서진다거나 하는 경우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 에너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면적 줄이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면적 줄이는 것은 숲의 그 LMO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숲의 면적을 보존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면적을 줄이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신 발언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광합성 방식 바이오 에탄올에서 광합성 방식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 광합성 방식을 바꾼 사례가 아직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구체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바이오 에탄올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반대측에서 바이오매스의 효율이 태양광 에너지의 50분의 1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 주시는데 이 태양광 에너지의 50분의 1이라는 것이 태양 에너지가 약 12시에서 2시 사이 가장 강할 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태양광 에너지는 밤낮에 따라서 그 발전량이 바뀌지만 바이오매스는 그 밤낮에 상관없이 똑같이 낮에 광합성을 하고 밤에 호흡을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 충분히 효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통해서 효율을 촉진시켰다는 사례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있습니다. C3 광합성하는 쌀이나 밀을 C4로 충분히 바꿔서 그 효율을 30% 이상 증가시킨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측에서 말씀드렸던 그 충분히 탄소 중립에 방해가 되는 이유로 그 생태계 교란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이는 역시 식물 공장을 도입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포스트 피크 등에 나왔던 증거인 MIT 교수와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식물 공장이 소규모 농업, 그 무경운 농업보다 훨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아니라 균을 말씀드렸다 했는데 균 역시 식물처럼 충분히 주변 환경과 격리를 시킨다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태양열은 판을 충분히 교체를 시켜야 되고요. 일정 시간 동안. 그리고 산사태의 위험성이 있고 땅 드러남이 있어서 바이오매스보다는 효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MO는 어쩔 수 없이 바이오매스로 원전이나 태양력 발전을 대체할 경우에 추가 경작지 확충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이 확충되는 정도의 양을 최대한 줄여서 갯벌이나 그런 것까지는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그 비전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LMO는 충분히 아직 기술 발전이 남아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따라서 기술이 충분히 발전된다면 C4 광합성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태양광 이상의 효율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낮은 효율을 식물 공장 또는 추가적인 연구로 개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식물 공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LMO를 재배하는 주요 국가가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임을 고려하였을 때 개발도상국의 식물 농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과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고 이는 개발도상국의 자립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를 통해서 효율을 개선할 수 있고 아직까지 바이오에너지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해 주셨지만 아까 찬성 측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밀도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증가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 에너지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린 더 많은 작물을 투입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식물 공장이 그의 충분한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날씨의 영향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농업 역시 날씨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외력이 필요하고 이 외력을 통해서 온도를 조절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등 이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역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 저희가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농업에서 LMO를 적용하였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고 더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소 농업이 LMO를 대체할 수 있다고 했던 점에서는 LMO 종자가 가지는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LMO 작물 없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최소 농업이 존재함을 설명드린 것이었습니다. 광합성 효율을 증대한 사례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존재함을 인지하였고, 그 외에도 LMO 작물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전히 격리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해당 작물을 우리가 만약에 섭취하였을 경우 그 섭취한 작물이 우리 체내의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균을 충분히 분리할 수 있다는 언급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격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작물을 식용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LMO 작물은 분명 앞으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도움이 될 것이 맞지만, 마찬가지로 불확실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까지 저희가 아직 안고 가기에는 저희는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